자, 오늘 어디를 할 거냐면요. 이 탄력성 하다 말았는데 그거 할게요. 우리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자, 탄력성은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 해줍니다. 우리 스타킹 이런 것들은 그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쭉쭉 늘어나죠? 이걸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옷 같은 거는 잘 안 늘어나죠? 이걸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해주면 되겠네요. 비탄력적. 자, 그래서 여기는요, 크게 첫 번째 한 장 넘겨볼게요. 첫 번째. 자, 36페이지에 보시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혹시 안 쓰신 분은요, 108페이지 있을 겁니다. 108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39페이지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이거는요, 우리 114페이지 있을 겁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 두 장 넘겨보시면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소득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어떤 형태로 변하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자와의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죠. 요 네 가지를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맨 먼저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자, 맨 먼저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자, 이렇게, 항상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는 겁니다. 얘가 이거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수요량이 가격이 변할 때 어떤 형태로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어로 이제 탄력성을 일라스티시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이렇게 해줄게요.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할 때. 근데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이제 비교하게 되면,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부동산끼리 비교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분율 가지고 이제 비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 10% 변할 때, 가격의 변화율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이 요거보다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하락하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 부호 자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한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하려고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를 무시하려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아니면요 이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요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답을 할 때는요 부호를 무시하고 답하셔야 돼요. 뭘 무시한다고요? 부호 무시하시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한 세 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 세 가지 정도. 자,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수요량은 한 9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누니까 9죠?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걸요,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이번엔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요,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은 1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0.1이죠?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둔하게 반응했다 해줍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도 딱 10%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1이죠? 이런 걸 뭐라고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줍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10%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걸요? 단위 탄력적.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형태. 이렇게 한 놈. 그 다음에 요거는요, 두 놈. 딱,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콜라입니다. 콜라. 이렇게. 근데 요거는요, 쌀입니다. 쌀. 이렇게. 가격
요거는요, 수요량, 가격 수요량인데, 지금까지는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렸어요? 그 대충 그냥 45도에 그렸죠? 근데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거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편의점 들어가서 콜라를 사 먹으려고 했더니, 원래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사려고 했었습니다. 이만한 가격 이만큼 사려고 했죠? 근데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콜라 가격이 문장 오른 겁니다. 이만큼. 콜라 가격만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맥콜, 환타, 사이다, 뭐 별별 게 다 있죠? 뭐 이렇게 비싸?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소비량이 팍 줄었었겠네요. 올라가니까 팍 줄었을 수 있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자, 반대로 콜라 가격만 하락했다. 그러면 다른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싸진 콜이죠? 얘만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겠네요.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요,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먹는 쌀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안 줄어든답니다. 거의 이렇게. 자, 올라가더라도 조금밖에 안 줄었죠.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자, 집안에서 먹는 쌀은요, 거의 정해져 있죠. 라면 같은 걸 대체하려면 할 수 있는데, 라면 자꾸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외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밥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싸도 거기 안 줄어들고, 싸진다 하더라도 거의 안 늘어나죠? 그죠?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한 공기 먹던 걸 10공기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라 같은 경우는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콜라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이 쌀이죠? 거의 한 달 동안에 쌀통에 먹는 쌀 양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대체할 만한 자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형태의 수요 곡선을요, 뭐라고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해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의 수요 곡선을요,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굳이 숫자로 한다면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90%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다 해줍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크다. 근데 얘는요,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그래, 1보다 작다 해줍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소 극단적인 경우를 알아볼게요. 극단적인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예 그냥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예 어떤 형태라고요? 수평의 형태.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눈곱만치만 가격 하락하려 해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눈곱만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거는 탄력적인 걸 확실히 왜 안 해요? 하죠. 근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여기서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완전 탄력적. 그래서 얘는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0.00001%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데,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라고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예 그냥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살려고 했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으면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죠. 내려가도 그대로죠. 올라가도 그대로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소비량 변화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비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 해줍니다. 굳이 이걸 숫자로 한다면 얘는요, 가격이 예를 들어 30%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있어 없어요? 없다.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자, 이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좀 이따 제가 언급할 겁니다. 얘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얘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 수요 곡선 아래 이 면적 있죠? 이 면적하고, 그 다음에요, 이 면적이 같습니다.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면적이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걸요 직각삼각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잠시 후 하겠지만 얘는 이제 암기하세요. 일단 이걸요 단위 탄력적해집니다.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적.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1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이렇게 자 직각삼각선의 형태를요 단위 탄력적해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자 이렇게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 하셔야 됩니다. 그림. 자 그리고 이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기울기라는 것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요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 1이고 10이라면 1분의 10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오면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이고 1이라면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걸요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기울기는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울기는요 탄력도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럴 경우는요 오늘 비 와요 안 와요? 맞죠. 그래서 자 이 우산을 제가 졸다가 이 평내 호평역에서 그 우산 그 비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깜빡 졸다가 기차가 막 쓰는 바람에 여기 보니까 이 평내 호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리는 바람에 우산을 놓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비닐 우산. 근데 거기 저기 그 비가 또 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서 3,500원짜리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 어쩌거나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이런 걸요, 기울기는 크다 해줍니다. 반대로. 얘는요, 탄력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기울기는 작다.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37페이지 볼게요. 먼저 이 그 콜라 같은 건 대체재가 많죠. 그러니까 탄력적. 쌀 같은 건요 대체재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요거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요거는요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아파트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뭐예요? 자, 받고 소비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죠. 요걸 대체재 주는 겁니다. 이런 걸요. 근데 이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이거는 찾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용이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은요 비탄력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TV고, 요거는 TV고, 요거는요 뭐 콩나물이라고 치자. 콩나물. 자, 시장 갔더니 콩나물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 그런다고 해서 콩나물 안 사겠다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콩나물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작아요? 별 크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도 큰 부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많다는 얘기죠.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TV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랐다. 그럼 이거 샀다가는 애들 요번 달에 학비를 못 낼 판이죠.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요거는 귀걸이고, 요거는요 비누라고 치자. 비누. 자, 비누 가격이 한 10% 올랐다고 해서 아이고 아침에 비누 칠라 안 와야 되겠다 하진 않겠죠. 소금으로 세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올라와도 살 수밖에 없죠.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귀걸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 오르면 왜 이렇게 비싸? 옛날에 끼던 거 그냥 끼고 다녀야 되겠다는 얘기죠.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일반적인 토지라고 치자. 일반적인 토지. 그러면 자,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상당히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하더라도 이걸 개미떼처럼 사겠다 하진 않겠죠. 크게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필요 없는 걸 뭐하러 삽니까? 그죠?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하면요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단기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해주자. 장기. 자, 이거는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이 이번 달에 갑자기 임대료가 무지장 올랐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아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집 살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죠. 돈도 모으려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 사는 절차도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크게 안 줄어듭니다. 올라가도 크게.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나도 은행에서 빚내서 집 한 채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기니까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제일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는 이거 더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을 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플러스로 답하면 돼요. 다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답을 할 때는요, 플러스로 답하시면 돼요. 이거 되겠죠? 항상 플러스로 하시고, 그냥 항상 플러스로 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룸이 딱 있습니다. 원룸이 5층짜리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새 들어 사는 사람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여기 집주인을 뭐라 할까요? 임대인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따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거 임대료고 이거는요 임대량이라면 이런 형태로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임대료 비싸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싸면요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형태로 판매 행태를 보입니다. 임대료 좋아지면 더 많이 공급하시겠죠. 이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시장 여기서는요 요 주택시장 이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네. 자, 임대인은 임대료 많이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고, 임차인은요, 쫓겨내고 싶죠? 이렇게 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개별 시장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적정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P0, 그리고 적정한 임대량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평당, 균형 임대료가 예를 들어 3만원이고, 이렇게, 너무 비싼가요? 2만원. 좀 줄여줄게요. 2만원이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량이 뭐 500평이라고 치자. 500평. 그러면 한 평당 2만원이 균형이죠? 그러면 500평 곱하기 2만원 하면 요 아래의 면적이 나옵니다. 요 아래의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총 지출한도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비용 곡선입니다. 자기도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씩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씩 받겠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 가격을 올리겠다 그 얘기는요,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씩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부할 때 더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자,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임대를 올리는 겁니다. 임대료. 그러면 어디 갔어요?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바로 요 아래의 면적, 요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임차인은요, 자, 임차인은 총 지출액, 임대인은요, 총 수입액.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자, 지금부터 이 세입자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요, 이렇게 급한 형태로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요, 자, 대체재가 많은 경우에 적은 경우에요, 대체재가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형태. 이런 거는 뭐라고요? 대체재만 가지고 따질다면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요거는요, 가격, 요거는 수량, 가격, 수량인데, 만약에 임대인의 그 공급의 행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아래의 면적,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근데 임대를 올리겠답니다.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X-로.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돼요?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 수입이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팍 줄어들었죠. 요 면적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팍 줄어들었냐면 임대를 올렸더니 여긴 사람이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죠. 다 나간 겁니다. 임대를 올렸더니 여긴 사람이 다 나갔죠. 니까지 올렸어. 너 아니라도 옆에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고시원, 고실텔, 뭐 단독주택, 뭐 별의별 게 다 있다는 얘기죠.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나가니까 임대수입 팍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소비 행태가 이렇게 그릴 때는, 자, 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 요게 바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죠. 맞아, 안 맞아요? 총 수입액인데 임대를 올리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폭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돼요? 이 점이 되죠. 그러면 임대 수입이 증가한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증가했죠? 팍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임대를 올렸더니 여긴 사람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대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올렸다가는 다 도망가죠? 임대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죠? 누구 입장이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아까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렸다고요? 이렇게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그렸다. 이렇게 아까 그런 거 아시나요? 그러면 이때는요, 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 총 수입액인데, 자, 얘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걸 다 연결한 거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임대를 이렇게 올리든 내리든 아래의 면적은 항상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수는 불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 왜 그러냐면 얘는 단위 탄력적인 탄력도가 1인 경우죠? 이런 경우니까 가격에다가 이제 수량을 곱하게 되면 가격 곱하기 수량 곱하면 총 수입액이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10% 올라가고 수량이 10% 감소하죠? 얘는 항상 같아집니다.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단위 탄력적일 경우는요,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수입은 어떻다고요? 똑같다.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실전에서 이런 건 따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요 그림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자, 여기 볼게요. 이쪽으로. 요 아래의 면적이 어떻다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인데 이런 경우에 임대료 올리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올렸더니 임대료가 팍 줄어들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올리는 게 유리야, 낮추는 게 유리해요?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이때는 요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인데 임대료 올렸더니 여기서 올렸더니 팍 늘었죠? 이때는 올리는 게 유리야, 낮추는 게 유리해요? 올리는 게 유리해요. 요건 볼 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난 요것도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비비례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대라고요? 비비례. 자, 비탄력적일 때 임대 수입은 비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 이게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때 임대를 올리니까 임대 수입이 증가하죠? 임대를 내리면요, 임대 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어떻다고요? 비례. 비비례. 이렇게. 비비례. 비빔밥 할 때 비비례죠?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수요의 탄력도 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그 박스로 그려놓은 게 38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아까 잘 생각하시면서 자, 그 계산형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형 문제는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무시하고 답을 하시라고 했죠. 다만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다고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은요 7% 증가했죠. 그죠? 그럼 7을 5로 나누니까 1.4가 됩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1.4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볼게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답니다. 일단 부호를 무시하고 이제 계산해 볼게요. 4%가 인상됐답니다. 이렇게. 근데 오피스텔 가격 탄력성이 2랍니다. 얘는 탄력도가 2랍니다. 일단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뭘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요것만 계산할 줄 아시면 되는데 얘는요, 이 계산할 때는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 얘랑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일까요? 8%죠? 어떻게 했어요? 8%. 아, 얘랑 2, 4, 8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8%가 어떻게 됐냐 이것까지 물어본 거지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했어요? 올랐다고 했죠? 거기 올랐다고 했잖아요. 인상됐다고 했잖아.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임대료예요.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8% 감소가 정답입니다. 8% 뭐라고요? 감소가 정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분율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좀 할만한데 100분율까지 계산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까지 물어보라고요? 100분율까지 물어보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100원에서 가격이 12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20% 오른 겁니다.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100원에서 얼마 올랐어요? 20원. 그랬더니 자, 1000개를 물건 구입하려다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600개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1000개에서 400개가 줄어들었죠? 그럼 몇 프로 줄어드는 거예요? 40%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아까는 100분율이 바로 주어졌었죠? 근데 이제 이건 100분율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렇게 볼게요. 가격이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예,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고요? 20% 오르니까 수요량은요, 40%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거 계산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가격이 원래 100원에서 얼마 올랐어요? 100원에서 얼마 올랐어요? 20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원. 이게 바로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몇 개로 줄이려고 해요? 400개 줄이려고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1000개에서 400개 줄이려고 하죠? 이걸 말하고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해주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100분율이 주어진 경우고 이런 식으로 100분율까지 계산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거기 3번에 보겠습니다. 단위당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을 때 수요량은 3000제곱미터이었고 임대료가 150만 원일 때는요, 수요량이 2000제곱미터이었답니다. 이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임대료, 요거는요 수요량인데, 임대료가 단위당 100만 원이었을 때, 100만 원일 때는요 3000제곱미터를 소비하려고 했답니다. 3000 얼마라고요? 제곱미터. 근데 이제 150만 원 올라가니까, 150만 원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얼마 줄이려고 해요? 2000제곱미터로 줄이려고 하죠? 2000제곱미터로 줄이려고 하겠네요. 요거는 얼마라고요? 3000제곱미터고, 요거는 뭐라고요? 2000제곱.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간 거네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 최초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최초의 가격을,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볼게요.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아까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부호 무시하지 마요? 무시해야 됩니다. 자, 답을 할 때는 부호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100원에서 150원으로 얼마로 왔어요? 50원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랬더니 자, 3000제곱미터를 소비하려다가 2000제곱미터로 1000제곱미터 줄이려고 하죠? 이게 바로 소비량의 변화율입니다. 그 0.67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아니, 요거를 일단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원에서 150원 올릴 때하고, 150원에서 100원 내릴 때 있죠? 탄력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원래 같아야 되는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구간 탄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구간 탄력도. 구간마다 정하는 탄력도는요, 그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냐에 따라서 탄력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100분율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 있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중간점을 이용해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딱, 자, 얘랑이랑 딱 중간이 딱 얼마예요? 125 아닙니까? 125 딱 중심 잡았죠? 이렇게. 그리고 얘랑 딱 중심이 얼마예요? 중간이 2500 아닙니까? 딱 중심 잡았죠? 이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올리든 임대를 내리든 똑같습니다. 임대료 50원 올렸다고 치자. 그랬더니 소비량은 1000제곱미터 감소하는 거죠?
임대료 하락했다. 50원 하락했다. 그럼 1000제곱 늘어나죠? 항상 같아집니다. 항상 같아져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원래? 요 중심 딱 잡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고. 자, 요 첫 번째 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했잖아요. 아까. 원래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래? 다시 해요? 아니. 요거는 아까처럼 한 거 하면 되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딱 그냥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자, 얘랑 약 딱 중간이 얼마라고요? 125. 얘랑이랑 딱 중간이 얼마예요? 2,500. 됐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임대료 올리든 내리든 똑같습니다. 임대료 50만원 올리니까 소비량은 1000제곱미터 감소하죠? 50만원 올리니까 1000제곱미터 감소하네요. 반대로 50만원 내리면 1000제곱미터 늘어나죠? 항상 같아집니다. 항상. 그래서 1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한번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계산 문제로, 학생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틀렸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 어쨌거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계산 문제 있죠? 문제는 반만 딱 맞추면 됩니다. 뭐라고요? 반. 나머지는요? 반만 정확히 맞추면 50점이죠? 근데 나머지 20개는 이제 잘만 찍으면요, 최소 4개 이상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0점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지금부터 점수 너무 많이 맞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어렵다 싶은 거 있잖아요. 얼른 제끼셔야 되고, 자, 쉬운 문제 위주로 자꾸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자, 거기에 서술형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적어볼게요. 가격의 변화율분해 보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적. 2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자, 적어볼게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죠? 비탄력적.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크게 변한답니다. 0.0001%만 하락할라 해도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완전 탄력적이집니다.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와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달라집니다. 계산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는 탄력적이죠. 네, 그리고 자, 6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여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요, 공업용 부동산에 더 비탄력적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용은 탄력적인데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비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요, 커지는 거죠. 우리 그린벨트 토지 같은 경우는 용도를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건물도 못 지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용도가 다양하다면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9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 경우에는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제 주택이라는 재화를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주택이라는 재화를 대체할 만한 자, 주택은 이거저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잖아요? 주택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상가나 공장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상가나 공장 이런 게 대체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택을 좀 더 세분화할게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도 있고,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무지장 많아져가요? 많죠. 이럴 경우는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져가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점점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다고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밑줄 쳐볼게요. 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를 올리면 임대 수입 증가하는 거죠. 임대를 내리면요. 임대 수입 감소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비비례. 자, 1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자, 이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밑줄 쳐볼게요. 1보다 큰 경우. 이거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일 경우는, 자, 이거 탄력적이라고 하죠? 이때는 임대를 올리니까 임대 수입 팍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자, 어디 갔어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은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집에 가셔서 요 정도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쓸데없이 자꾸 암기 같은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아래가 임대 수입이죠? 임대 수입 아닙니까? 임대를 올렸더니 팍 줄어들었죠? 이런 거는요. 임대 수입 이만큼 아닙니까?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1보다 클 경우는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어떻다고요?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공부할 게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답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잡해지고. 아주, 예, 그림은 요 두 가지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집에 가셔서 연습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이거를 탄력적. 이런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는 이런 걸 탄력적이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수평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가격 수량이라면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면요.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균형량만 증가했네요. 자, 읽어볼게요. 1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요. 균형 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 겁니다. 이거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공급을, 가격, 요거는 수량이고, 가격, 수량인데, 공급을 증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하는 거야, 증가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요, 여기서, 여기로 조금 하락했죠? 여기서 여기로 조금 하락했죠? 근데, 요거 볼게요.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자, 어디 갔어요? 여기서, 여기로, 팍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더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 변화폭이 큰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한 것처럼 비더 뭐라고요? 탄덜이다. 비더 탄덜. 자, 상대방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 때는요, 덜 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은 덜 변합니다. 비더 어떻다고요? 탄덜. 이렇게. 자, 요걸 암기하든지 요걸 하든지 하세요. 그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이렇게. 그림 얼른 그려보세요. 금방 끝나는 겁니다. 금방. 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뭐라고요? 가장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암기했다가는 나중에 무진장 헷갈립니다. 공부할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게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14번 볼게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이게 탄력적이죠? 가격은 덜 내립니다. 뭐라고요? 덜 내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비비례 기억하시고, 얘는 뭐라고요? 비더 탄덜. 이렇게. 비비례. 그 다음 뭐라고요? 비더 탄덜. 그리고 이런 거는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요, 나중에 하다가 정 안 되면 찍고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공부를 자꾸 많은 양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탄력성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일라스토시티, 서플라이 이런 거 써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분위로 계산합니다. 가격이 한 10% 변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공급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잖아요.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근데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 비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하락하면 얘도 같이 하락하죠. 얘는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항상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거나 절대값 씌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항상 계산하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제가 됐든 얘가 됐든 무조건 답을 할 때는 뭐라고요? 부호 무시하고 답하세요. 할 수 있죠? 그 대신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근데 얘는요, 가격과 공급량은요, 같이 움직인다. 이거 기억할 수 있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세 가지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세 가지 정도. 자, 가격이 어디 갔어요?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요, 한 80%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그럼 80을 10으로 하니까 8이죠?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탄력적으로.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요,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2를 10으로 나누면 0.2죠? 0.2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요, 딱 10%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1이죠? 이거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가격이 10% 올랐는데 공급량이 더 크게 증가했다. 이걸요, 탄력적. 작게 증가했다. 이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증가했다.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놈, 요거는요, 두 놈, 이렇게. 가격, 요거는요, 공급량. 가격, 공급량인데, 자, 요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랍니다. 이런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래요. 자, 지금까지는 공급선 이렇게 45도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거는요, 이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런가? 자, 요 지역은요,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건설업자가 이만큼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공급량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자, 무지막지하게 공급량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증가한 이유가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내주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지역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많이 증가해서 조금 증가했어요? 조금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딱 조금 증가했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아파트 실렸더니 인가 잘 내줘, 안 내줘? 안 해주니까 많이 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런 형태를, 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걸요,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거고,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네, 굳이 숫자로 한다면, 얘는 한 10% 올라가니까 한 90% 늘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는요, 10% 올라가니까 2%만 늘려고 하죠? 0.2니까 1보다는 작다 해줍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볼게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평. 그러면 얘는, 자, 얘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눈꽃만치만 가격이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한다면 눈꽃만치만 하락해도 무한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탄력적인 건 맞아, 안 맞아? 맞는데 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져. 이걸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팬클럽이 좀 있었습니다. 그 팬클럽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소중한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 소중한 남자. 그래서 이름이 완소남 클럽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완소남.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다가 지금은요 완전 비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완전 비호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얘는요 굳이 숫자로 한다면 가격이 어디 갔어요? 0.00001%만 올라가려고 해서 무한대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따라서 무한대다. 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이거나 그릴 줄 아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여기 있냐면, 요렇게 보면, 자, 얘는 이제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대로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네요. 이거는 비탄력적인 걸 맞죠? 근데 비탄력적인 거 맞는데 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옛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약간 웃기는 얘기해도 막 깔깔깔 웃고 막 반응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에는요 제가 무슨 얘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그죠?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표정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뭐라고요? 비호감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이건 뭐 굳이 숫자로 한다면 가격이 한 30%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렇게 0이 된다. 이집니다. 뭐라고요? 0.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는 경제학을 공부해야 이해가 됩니다. 경제학이라는 걸 공부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몰라 됩니다. 요거 원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의 경우 있죠? 이렇게 직선의 경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100분율로 계산할 때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에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그래서 이걸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적. 그러니까 요거는요, 가격이 10% 증가할 때 공급량도 10% 증가하는 겁니다. 항상 1이 됩니다. 공급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1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숫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수직의 형태를 어떻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수평의 형태를요, 완전 탄력적이집니다. 그리고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을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갔다. 그럼 밑변물의 높이 있죠? 요걸 기울기라.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요. 밑변분의 높이 있죠. 이걸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건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탄력적일 경우는요. 기울기는 작다. 이게 하나만 딱 중심 잡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비탄력적. 그죠? 이런 건요. 기울기는 크다. 기울기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인 형태,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거기 보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40페이지 딱 중간에 인허가 받기가 용이할 경우는요. 탄력적, 용이하지 않으면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다가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용도 전환이 아주 용이하답니다. 공법상 규제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지형지세 같은 게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쉽다는 얘기죠. 임야 같은 거 이럴 경우는 많은 양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용도 전환이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도 너무 많고 뭐 지형지세가 뭐 여러 가지 그 산 같은 게 너무 많고 암석 같은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 택지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겠네요. 그래서 많은 날 못 늘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는 어선이라고 하고 요거는요 유조선 해줄게요. 유조선. 자,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선도 만들고 유조선도 만든다고 치자. 근데 이제 어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작은데 유조선은 크죠? 그러면 어선은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럼 1년에 몇 대 만들어요? 12대 만드네요. 근데 어선은 덩치가 크죠? 그럼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1년으로 잡아봐요. 측정 기간을. 몇 년이라고요? 1년 잡는다면 어선 가격이 오르면 한 12대 늘릴 수 있죠, 1년 동안. 근데 얘는요, 유조선 가격이 오르면 한 대밖에 못 늘리죠. 그렇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건설업자가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한 6개월 정도로 단기로 잡는 경우도 있고 한 3년 정도로 장기로 잡아요. 그럼 6개월 만에 아파트 짓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겠죠.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잡는다면 많은 양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요 탄력적.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누가 신나냐면, 자, 건설업자도 아파트 지어서 팔고 싶겠죠? 근데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신났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팔려고 내놓는데, 자, 요거는요, 요거는 신규 주택입니다. 새로 지어서 팔려고 하는 주택이고, 요거는요,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걸 파는 걸 기존 주택에 공급이라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6개월로 잡아요.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아파트 새로 지어서 팔기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존 주택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이게 팔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양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늘리면 늘릴수록 학습 효과 때문에 기술 수준이 부쩍부쩍 향상된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건비 같은 게 막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 기술이 부쩍 향상되죠. 가격 오르면 생산을 늘리고 싶은데 늘리면 늘릴수록 기술이 부쩍부쩍 향상된대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맨날 끝장이고 오히려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많이 못 늘리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지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자,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변화율에 비하여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수록, 요거는요, 유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유조선. 그러면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요, 더 비탄력적입니다.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요,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이거 보세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어떻다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요, 더 비탄력적입니다. 인가 받기가 쉬우면 탄력적, 어려우면요, 비탄력적.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못 늘리겠네요. 임대료 탄력성은요,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강화된다는 얘기는 용도 변경이 쉽다는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공급 국선은 이전보다 더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죠. 8번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그만큼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급선은요, 이전보다 더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어디 갔어요? 이만큼 있다고 치자. 이만큼. 자, 그러면 요만큼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생산비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물리적 아니면 절대적 공급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부증성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요만큼 이만큼이라고 치자.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 올라가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자,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어떻다고요?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우리나라 이만큼은 바다,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은요 택지인데, 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 이런 걸요 경제적 공급이다 해줍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경제적 공급이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요 경제적 공급은 요거는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용도에 대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택지라고 치자. 어느 지역의 택지인데 택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의 택지의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그 건설업자가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급량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라고요? 우상향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우상향. 이건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9번 보겠습니다. 한 국가 전체의 토지강 공급량이 불균이라면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럴 경우는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완전 비탄력적, 이걸요 0이라는 겁니다. 0일 때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의 개별성은요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든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부동산의 개별성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남이요? 아, 김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아파트라고요? 예? 아, 그거 제가 사는 아파트는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럼 우주에서는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 층수에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집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꾸 따진다면 자꾸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아, 우주에서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자꾸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것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갔어요? 자, 이런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형태를요 비탄력적. 나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 갔나요? 자, 집에 가서 이제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 그릴 줄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합니다. 자,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수요가 가격이고 요거는요 수량, 가격이고 수량인데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라갔죠? 이거 좀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근데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팍 올라갔죠? 팍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비더 탄덜이다. 비더 어떻다고요? 탄덜.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 때는 어떻다고요? 덜 변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선이요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요 더 작게 상승합니다. 이거 탄력적이죠? 가격은요 더 작게 올라갔네요. 더 어떻다고요? 작게 상승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직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가격 수량이라면 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얘는 자 가격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잖아요. 근데 균형량은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네요. 자, 읽어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급량의 변동은 없고 가격만 큰 폭으로 올라 안 올라요? 오는 겁니다. 이번엔 공급의 가격에 대하여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이런 거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평이 되는 겁니다. 가격, 수량.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자, 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가격은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고 균형량만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공급이 가기대하여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요,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뭐만 증가한다고요?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토지는 부증성으로 수직의 공급선을 갖는다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갖게 됩니다. 부증성 때문에 수직이라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상향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놔주세요. 놔두세요.